연일 최고가가 나오니까 참 가슴 설레는 시장 분위기를 쭉 누리고는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시장 돋보기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그 안에서 좀 통찰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차영주의 시장 돋보기, 와이즈 경제연구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강하니까 예. 조금 중심 잡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시장이 마인드를 빨리 바꾸셔야 된다고 어떡해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시장은 이미 상승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월 중순서부터 8월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9월 달에 또 9월 초만 하더라도 뭐 일부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9월은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9월엔 지수가 역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9월 2일부터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9월 2일부터는 60일 이동평균. 제가 이제 목소리 좀 힘이 좀 들어가도 되는 게 이제 확연히 이렇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9월 2일부터 지수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여기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올랐어?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2만 원 뚫으니까 얼마 전까지는 30만 원 이하였었는데 야 이거 너무 거품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마인드를 전환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증시를 땡기겠다라는 의지가 확인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50억에 대한 얘기가 대통령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망감을 좀 느끼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찌됐던 그 50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그 50억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버행 이슈가 아니라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보내겠다라는 의지에 저는 발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 확인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연일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차 상승, 상반기를 1차 상승기라고 놓고 보고 8월까지가 조정이다라고 보고 2차 상승기에는 무엇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조방원전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부분들 이것은 우리 뭐 MTN에서도 다뤘죠.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6월 달에 다룬 것도 저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기에는 그 1차 상승 때 주도주가 올라간다라는 리포트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조방원전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강세장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뭐 하루 이틀 뭐 상관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저는 이제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이제 좀 뭐 주춤할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자체가 시장을 좀 두렵게 느끼시는 저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한 시장에 반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이제 레벨업되고 있는 이 흐름을 즐기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이재명 대통령 100일 취임을 맞이한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힌트를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셀온으로 이제 허니문은 종료가 됐고 허니문 랠리 종료되면 그 다음은 뭘 봐야 되느냐에 대한 리포트들이 오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차 소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증권주나 지주사는 오늘 좀 쉬어요. 그럼 당분간 정책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은 뭘 봐요? 오늘 쉰다고 그래서 저는 끝났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정책 모멘텀이다라든지 기대감을 올라갈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폭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세로 뉴스였다라면 오늘 이 정도 약보합 정도로 보이지 않겠죠. 오늘 정말 5, 6%씩 쏟아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좀 세론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나는 이 기회에 매수를 해야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이기는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공약사항은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원전을 우리가 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재생 쪽으로 어제 방향을 좀 틀으신 면도 있죠. 수소전력 전지라든지 태양광, 풍력에 대한 부분들 2, 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 뒤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신재생을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보긴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간에 있어서 가스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주들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깊게 보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향후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액션이 한번 나온다라면 관련주들이 한번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 중에 한 5% 정도, 그러니까 많은 것을 실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남북 관련주들을 한번 실어놨다가 이건 완전히 5%라는 것은 약간의 모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뉴스, 남북 간의 개선 움직임,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노리는 게 뭐죠? 노벨 평화상이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배팅을 해볼 정도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금융주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지주사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게 이제 세법 개정이죠. 그다음에 네. 배당과 관련된 세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상법과 관련된 3차 개정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결국 그 수혜를 공통분모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지주사들이다라는 점을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모멘텀 관련 보유 종목들 계속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받쳐주는 수급에 주목하자. 아까 조방원전의 힘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방원은 다 쉬어요. 그런데 전력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눈에 띕니다. 못 가고 있는 그에 반해서 덜 가고 있는 LS 일렉트릭도 키 맞출까, 산일전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력 쪽 이야기 조금 더 듣는다면 오늘 조방원전 가운데서도 유독 강한 데에는 뭐가 기인하고 있다고 보세요? 막대한 수주 잔고겠죠. 근데 시장은 역시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이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중공업하고 그 HD 현대일렉이 올라가는데 LS 일렉이 못 올라가는 건 수주 잔고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효성은 한 10조 정도, 그다음에 HD 현대는 한 9조 정도. 이게 지지난주 신문에 나온 겁니다. LS는 몇 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정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나머지들 이제 아까 이제 조선 방산이 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의견까지 덧붙이면 이 쉴 때 저는 여전히 지금은 강한 거다.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력기기가 나서기 시작한 것이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현재 지금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추격 매수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아니 1조 6천억 매출에 10조 잔고가 있으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돋보기로 포착한 지금도 분할 매수할 종목 어딘가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좀 공격적으로 저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한 9조 정도 있는 상태이고요. 52주 신고가의 이제 상승 트렌드를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해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움을 좀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 이전에 약 2-3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충분히 모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급격하게 지금
한 한 달 내내 52주 신고가다라면 추천드릴 수가 없겠죠. 52주 신고가 갱신한 지 이번 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격적인 추격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있다. 물론 로스컷은 분명 걸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목표가 65만 원까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5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만 원까지 공격적으로 봐도 될 이유가 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의 포착주였습니다. 지난주 포착주 AS 안 받아볼 수가 없어요. 이번 주의 주인공 역사적 고점을 쓰는 하이닉스입니다. 차 소장님 하면 하이닉스 진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또 윈민스님의 채팅창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5월에 주셨을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 타점 딱 잡아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27만 원에서 31만 5천 원 주셨는데 딱 도달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챙길까요? 아니면 TP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챙길 때보다는 오히려 TP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5만 원대 벽은 있어요. 벽을 좀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대 초반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TP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35만 원의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정도로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제가 MTN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 35만 원까지는 충분히 룸은 열려 있다. 35만 원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35만 원 도달했다? 그럼 단기 매도. 그렇지 않고 서서히 간다라면 중기 보유로 바꾸겠습니다. 중요한 타점에서 듣는 매도 전략까지 잘 챙겨주세요.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고요.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